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단일 문화 내지 단일 민족에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는 다민족 국가 내지 다문화를 인정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다양한 가족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또 타 문화에 대해서 이해 증진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통합, 결혼 이민자, 그 자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되겠죠.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은 국가 경쟁력 향상 등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또 다양한 가족으로부터의 그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부부 갈등,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기도 하죠.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전국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서 중심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이해하기 좀 어렵고 다문화 가족의 특수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의 문화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적 민감성 기반의 사례 관리를 우리가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그 나름대로의 그 본인이 살아왔던 나라, 이 가족에 대한 특징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모계의 어머님이 우리나라로 결혼 이주로 온 여성이라고 하면 그 어머니의 그 고유한 문화 이런 것도 다문화 가정 사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그 실천 유형 또는 이제 가정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례를 계획하고 또 다문화 사회 사례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반해서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법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구성된 결혼 이민 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적 취득을 했을 때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다문화 가족의 성립에는 주로 국제결혼,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2015년 기준으로 82만 명을 추산으로 보면 82만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0년 10만 명으로 예상을 된다라고 하는데 다문화 가족은 이민 결혼자나 아니면 인지 귀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0만 5천만 명이 되고요. 또 배우자나 그 밖에 자녀 뭐 이렇게 추산하면 그 통계는 해가 들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다문화 가족의 추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전에 2012년 대비에 의해서 4.3%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6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인데 지금으로 그 통계를 따진다라고 하면 4.3%는 훨씬 더 윗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우리 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를 하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뭐 한 어린이집에 기본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그 어린이집, 그러니까 한 곳의 어린이집에 그렇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다문화 가족의 보편화가 됐다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저도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그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는 확산되어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문화의 인식,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접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굉장히 뭐예요? 문화적인 충돌을 많이 느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좀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이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알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이주를 했거나 결혼을 한 가정에서는 새롭게 적응하는 사회와 기존에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해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육아 방식이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 현장으로 이제 성장해서 진입이 되는 상황에 한국의 문화와 한글에 대한 그 배움의 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뭐 이제 그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바깥 그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지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적용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또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뭐 그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의 배우자를 한국의 국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고유의 뭐 또 세터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그 국적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례 관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특수 욕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가족 내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 갈등이라던가 사회 문화적인 적응, 경제적인 통합 문제, 그리고 빈곤과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사회적인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대체로 크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통합 문제, 그리고 빈곤과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국의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서는 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 적응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화 적응의 문제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확대 가족 관계에 있어서까지 확장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상호 갈등과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들 다문화 가족의 2세대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한국으로의 중도 입국하는 아동, 청소년 이런 자녀의 문화적인 적응, 또 특히 학교나 학업에서의 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취약률은 초등학교 97.6, 예,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의견, 그 부모가 전체적인 책임 하에 아이들을 학교로 진학을 시키죠. 그런데 중등학교는 97.6 초등학교 비율이라고 하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학교 적응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 입학한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요. 그래서 6년 동안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자, 그러면은 중학교로 올라가는 비율이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그러니까 1.2, 1.5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율상. 이 친구들이 중도 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학교 부적응으로 집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뭐 이제 기타 학교를 뭐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학교가 그러면은 예, 10명 중에 8명, 9명이라 하면 요 친구들이 3년 동안 의무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시에는 여기서도 또 낙오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학교에 8명에서 9명 다녔다라고 하면 고등학교는요. 7명에서 8명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등교육 기간에 보통 53.3%가 2012년 대비 고등학교, 중등교육 이렇게 단계의 취약률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체 취약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학교급에 올라가면서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 있어서 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학교 생활 문화가 달라서라고 하는 응답수가 가장 많고요. 학교 교육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 또는 편입학 또는 유학 준비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해서 그냥 다니기 싫어서 뭐 이런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다문화 가족이 지닌 취약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 문제와 문화적 적응 문제에 있어서 어, 부부 갈등으로 빚어지는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학대나 폭력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잦은 음,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국적 취득이나 아니면 정주에 따른 지위, 신분에 관련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그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가진 제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권리나 의무 관계에서도 상이한 접근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주요 욕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욕구,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진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인척 문제에 대한 질환이나 또 예를 들면 장애 문제, 법률 문제 이런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가족의 사례 관리에서는 일반 사례에서도 우리가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화권이 어딘지 당사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대한 정착 시기 등에 대해서 사례 관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문화 가족의 사례 관리의 필요성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문화 가족의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출신국, 입국 시기, 또 생애 주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되고 있고 지원돼야 할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문화적 가족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수요자 중심 서비스에서 자연 그 연계를 통해서 사례 관리에 접근이 필요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술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례 관리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대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성적인 또 장기적인 복합적인 이런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도 이런 게 사회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바로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례 관리의 실천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PPT를 잠시 조정을 좀 해야 되네요. 자, 우리 다문화 가족의 사례 관리 실천 유형에 있어서는 현재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사례 관리는 다문화란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공 및 민간 복지 기관에서도 다문화에 관련된 지원 센터에서 활발히 사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사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실시함으로써 표준화된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 사회의 사례 관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사례 관리에 따르면 목적과 개입 유형에 따라서 사례 관리 유형을 일반 사례, 통합 사례, 위기 관리에 구분해서 각각 개입하고 또 어떠한 목적과 개입의 주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목적에 보시면은 주 개입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통합, 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주요 개입 내용에 있어서는 조직 내부의 협력 체계나 서비스를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일상 생활 자립에 대한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 또 내부 자원의 연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에 관련된 대상자의 욕구 충족인데, 지역사회 연계 체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내부 서비스 조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심리 정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내부의 외부 자원 연계를 하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에 있어서 사례 관리 유형은 위기 안정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주 개입의 내용은 현재 대상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혹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서 위기를 안정화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 긴급 문제 지원, 그리고 자원에 대한 외부에서의 연계, 이런 것이 바로 위기에 관련된 내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례 관리할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받고 있는 학우님들은 요 세 가지 사례 유형 중에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되는 유형인가라고 하면 모두 뭐예요? 위기 안정화를 위한 위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례 관리를 상황별 대상자에 놓여 있는 이 현 상황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시죠? 자, 이렇게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부 자원에 대해서 교육 지원이나 심리 지원, 가족 통합 또는 뭐 문제에 대해 문화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주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모임이란 뜻은 우리가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이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주 모임들로 인해서 그 좀 더 그 모임이 끈끈해지고 또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 자주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이 외래 자원이나 전문가적인 의료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연계, 그리고 공공서비스, 주거 환경, 법률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의 지원, 지역사회 보호 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가족의 사례 관리의 실천 모형은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서 강점 중심으로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강점에 관련된 관점은 대상자의 타고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강점들이 발견되고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강점 관점에 현재 드러난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상자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대상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문화 가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점들은 또 있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결혼 이민자 개인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문화 가족 체계가 있는데 결국엔 개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도전 능력, 의지, 이중 언어 구사력, 자녀에 대한 애정과 헌신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문화 가족 체계라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과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만 보게 되면 결혼 이민자 개인 체계를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언어를 굉장히 모방을 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가 있는 이 이중 언어 구사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노출되는 이 폭발적인 단어를 배우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어머님의 본 그 국의 그 언어를 같이 습득해서 구사하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밖에 우리 생태체계 관점과 인파워먼트 모형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문화적 역량이라 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사라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정체성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들도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더 높은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영향으로 보자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 이런 것을 차이점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원조 가정에서 적용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문화적 역량 또는 문화적 민감성 그리고 문화적 유능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실천을 하게 되면 사례 관리자는 문화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 문화적 역량이란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또 대상자 문화에 대한 지식,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실천 과정 속에서 기술을 통합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련돼서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문화적 역량을 관련된 훈련, 세미나, 워크숍,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적인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례관리자의 문화적 역량이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표를 보게 되면 예, 슬라이더가 빨리 넘어가질 않네요. 교재 3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실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에 있어서 가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문화와 가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내용을 보는 거냐면, 자, 우리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이 있어서 윤리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전문직의 가치,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수용되는지를 인지하면서 직업의 가치와 윤리와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가 뭐냐, 예, 그래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적인 정체성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요. 또 그 일환으로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가치, 신념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세 번째는 우리가 비교 문화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역사, 전통, 가치, 가족 체계,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문화에 관련된 그 비교인데요. 자, 비교 문화적인 기술이라 하는 것은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와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직접적이고 간접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서비스 전달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더 큰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의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전달이고요. 인파워먼트와 옹호인데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 그들에 관련된 어떠한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향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파워먼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관의 다양한 전문직이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하고 옹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은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에서도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죠, 실천하기가. 자,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인데요. 예,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통 번역을 포함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언어를 서비스, 정보, 의뢰에 대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교 문화적인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다른 전문직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서부터 10번까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문화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량 강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윤리와 가치를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자기인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전달, 여섯 번째는 임파워먼트와 옹호를 해야 되고, 일곱 번째 다양한 전문 인력, 그리고 여덟 번째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며, 아홉 번째는 언어의 다양성, 마지막 비교 문화적 리더십,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역량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정별 사례 관리의 실체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A는 한국에 온 지 12년째이다. 현재 75세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12살, 8살, 6살의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술을 많이 자주 먹으면서 가정에 무관심한 편이고 시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A씨는 막내가 아기일 때부터 아이들을 놀이방에 맡기고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감이 많으며 할머니가 엄마를 야단치는 것도 싫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문 지도사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 첫째의 죽고 싶다는 말들의 표현을 들었고, 셋째는 6살인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남편의 무능력과 무관심 속에서 A 혼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녀 교육과 살림을 꾸려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 곤란과 자녀 돌봄, 시부모의 돌봄과 알코올 중독인 남편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의 예, 문제인 거죠.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각자 우리 A4 용지에다가 요 내용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한번 해보는데 사례 관리에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녀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뭐예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정 단계라고 했죠? 예. 그래서 사정 단계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세 번째 뭐예요? 사정 단계 끝나면 세 번째. 예,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실행과 점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뭐예요? 평가가 있겠죠? 평가가 있고 종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수립. 이렇게 이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A4 용지에다가 한번 사회 관리를 한번 써보세요.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작성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면 사례 관리 우리 초기 단계 한번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이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주 대상자의 대상자 외에 그 시부모, 남편, 자녀들에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일상적인 어려움과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곤란한 상태이므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는 이렇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발굴에 대해서 의뢰가 되는데 이 팁을 한번 볼까요? 사례관리 발굴 과정. 예, 사례관리 발굴 과정의 팁이라 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고 또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발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잠재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 발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언어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주민센터, 지역의 통반장 조직,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교육기관, 종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있어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에서 초기 상담 단계의 핵심 가업은 대상자와 그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욕구 그리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자와 관계 형성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소통이죠.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상자 관리 사례에서는 다문화권의 대상자가 한국어에 관련된 능력을 갖춰서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가진 가족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어떤 어려움성 굉장히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라포 형성 또는 사회 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끌어서 내면서 해당 언어 통번역하는 번역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만약 해당 언어의 통번역사를 공식적으로 동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같은 문화권의 친구나 이웃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한 가지 사례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다고 해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언어 능력 부족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 정보 자원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제 능력의 저하, 개인 역량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요, 우리가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사례 관리 대상자에 속해 있는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회복지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인사말로 그 나라 말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인사하는 방법 등을 배워서 초기 상담에 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배려와 노력이 낯선 나라에 대한 거부감, 불편감 이런 거를 인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게 뭐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가정에 관련돼서 차별을 두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 관리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을 해야 하고 사례 관리자의 신뢰감을 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례 관리자의 자신의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타 영역의 사례 관리와 다르게 강조되는 점이며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만한 라포 형성과 함께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 문제를 문화적 배경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초기 단계의 그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첫 번째는 접수 단계라고 했죠? 자, 지금 우리는 사례 발굴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사정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접수 단계에서 우리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의뢰를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사정 단계입니다. 사정 단계에 잠시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의 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A4 용지에 사정에 관련 단계를 기재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정 단계 한번 작성을 해보셨나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정 시에는 대상자의 주 호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을 어려움을 탐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문제에 관련해서 그 어떠한 문제 출처이자 해결 과정에서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양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와 갈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이거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정 시에는 대상자의 주 호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탐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문화의 출처이자 해결 과정에서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간의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갈등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관련돼서 구성원이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의 그 가정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에서의 지지 체계, 양국의 가족 문화, 그리고 또 출신 국가에 대한 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문화적 의미와 사례 관리 대상자의 의무 부여, 자녀 양육, 또 우리의 경제권, 언어로 쉽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흥미와 경험, 삶의 목적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정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사례 관리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가족, 친구, 이웃, 다각적인 정보원을 활용해서 충실한 욕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정보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일 차이가 있다면 추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강점 사정 시에는 대상자 가족이 포함될 전체 수준의 자원을 사정하고요. 대상자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 예를 들면 결혼 이민의 선택한 동기를 재확인하고 다른 문화권의 배우자들을 선택할 동기가 스스로 재확인하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이주하기 전 자국에서의 직업에 대한 경험, 관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로 오는 여성들은 집에서 뭐 전업주부로 있는 결혼 이주 여성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친정 쪽이나 배우자의 이제 그런 그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보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적인 능력 문제에 따라서 상황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인 편견, 차별, 위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위기와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주변이나 원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 간점의 사정이 그 어떤 사례관리 대상보다도 중요하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냐, 고군분투해 온 가정들을 격려하고 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면서 인정을 하는 작업, 사례관리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이렇듯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례 관리에 있어서
가정의 각 개개인의마다 가정 형편이 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거에 감안해서 가정 방문 또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현실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문, 그리고 또 뭐 표현된 문제들의 심각성, 긴급성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가정 방문에 동의한다면 반드시 방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가정 환경의 물리적 환경과 가족 간의 관계와 태도 등을 보이며 정확히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사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욕구가 아닌 음, 욕구가 사정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욕구들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기 보기 쉽다라고 하는데 사례 관리의 과정에서는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전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어떠한 이제 그 택배 기사처럼 제공되는 자원과 서비스를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1차적인 긍정적인 목표는 1차 집단의 기능 강화, 그러니까 자신의 사례 그 대상자의 자립심과 독립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례 관리는 자신의 그 의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요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접수 실행 단계 이전에 네,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361페이지에 가족의 욕구 사정에 있어서 초기 가족에 대한 가족 면담 또는 가정 방문 이런 그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관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가족의 욕구 사정은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 가족 관계 향상, 그리고 정신 건강의 향상, 그리고 가족 돌봄의 부담감 감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가족의 욕구 사정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는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강점이라 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자녀의 도움이 어느 정도 큰가, 또 첫째 자녀가 엄마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 예를 들면 뭐 동생 돌보기라던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성격이 밝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강점 중에 강점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웃음으로 대하며 늘 지지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강점이고요. 약점은 뭐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A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단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상황을 사정을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사례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는 남편 52세 이분은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를 활동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고 음주로 인해 직업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면서 자녀와 가사에 무관심한 캐릭터네요. 자, 그 시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서 최근 더 예민하고 짜증이 많으며 초기 결혼에 있어서 결혼 신혼 때 외국인 며느리 A씨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사나 손자녀 돌보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손자녀의 할머니는 또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 자녀들 중에 첫째 자녀가 12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온순하고 착하고 또 엄마에게 큰 의지가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동생을 돌보거나 숙제나 간단한 가사일 도움을 맡아가면서 학교 생활에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생이고 책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고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의 발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자녀는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활발하게 밝은 성격,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막내 자녀 6살인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6세임에도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요런 것이 인제 계획 단계 을 계획이라고 했었으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 계획에 우리는 상호 협조 등에 대한 동의에 기반을 둔 목표 수립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문제 해결과 욕구 해결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 관리는 대상자의 문제를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대상자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에서의 적응이 부족하다라는 점 때문에 사례 관리자들은 종종 의도하지 않게 어린 사람 대하듯이 하거나 가인보하거나 사례 관리자가 대상자보다 더 주도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또 사례 관리 목표는 사례 관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에 도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